안녕하세요. 김동섭입니다. 1월 16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상승 마감했죠. 전일은 소폭 하락하는 흐름이었는데 오늘은 다시 상승으로 전환하는 흐름이었습니다. 미국 시장의 흐름은 어제 하락은 반도체와 금융주의 약세였는데요. 오늘은 또 반도체와 금융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이끌어갔다,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요즘 실적 시즌이죠.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신용카드 이자 상한제, 그렇죠? 연 10% 이렇게 제한을 둔다,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은행주의 실적의 부담감으로 다가왔죠. 그러면서 시장이 금융주도 좀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요. 오늘은 골드만삭스가 4분기 매출과 순이익 예상치를 상회했고요. 그로 인해서 5.7%가 오르면서 다우를 좀 이끌어주는 상황입니다. 아시겠지만 금융주는 다우 쪽에 많이 몰려 있죠. 신용카드 이자 한도가 상한제가 뭐 해소된 건 아니지만 일단 기업들의 실적이 또 주가를 반영하고 있다,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두 번째로는 TSMC에 대한 얘기인데요. 대만 파운드리 업체인데 주가가 4% 정도 오르면서 시장을 이끌어줬어요. 4분기 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를 보였고요. 이 TSMC가 자본 지출을 한 520에서 560억 달러 정도를 제시했는데요. 이것은 이제 인공지능 관련 투자를 할 거다, 이렇게 시장을 해석을 하고 있고, 그래서 인공지능 AI의 버블론이 수면 밑으로 가라앉는 그런 중요한 이슈가 됐다, 이렇게 해석도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로 인해서 이제 엔비디아가 2% 정도 상승하면서 시장을 이끌어주는 그런 흐름인데요. 오늘 삼성전자, 하이닉스가 또 어떻게 반영하는지 봐야 되는데요. 사실 요즘 엔비디아가 어설플 때 국내 자원 계속 올랐기 때문에 또 거꾸로 반영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고용 관련해서 미 노동부에서 1월 둘째 주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요. 이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적을수록 시장에 도움이 되는 거죠. 19만 8천 명 정도, 8천 건 정도가 나는데 직전주 20만 7천 건 대비로 약 9천 건 정도 줄어들었습니다. 이제 그것이 또 시장을 강세를 거라는 재료가 됐다,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유가가 요 며칠 한 3, 4일 올랐어요. 근데 그 유가가 오늘은 4% 정도 하락하면서 되돌림을 주고 있죠. 사실 전일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있으면서 유가가 좀 빠졌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결국은 좀 종가상을 플러스였거든요. 오늘은 뭐 4% 정도 하락하면서 시장을 또 안전하게 이끌어주는 상황이 됐습니다. 미국 대만과의 무역 협상이 타결됐다고 하죠. 관세 15%로 인하를 했고 대미 직접 투자가 2,500억 달러, 이렇게 뉴스가 나옵니다.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오늘 상승 이슈가 제법 있었다, 이렇게 보시면 되죠. 상승 이슈 대비로는 주가가 그닥 뭐 센 것 같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. 미국과 대만의 투자 모습을 보시면서 야, 미국으로 정말 엄청난 돈이 흘러가는구나, 뭐 이런 생각은 좀 든다,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 나스닥과 다우열을 보시면요, 다우 차트는 일봉상으로 봤을 때 그냥 이틀 내렸다 제자리 걸음한 겁니다. 그러니까 큰 의미 없는 흐름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. 나스닥도 그냥 옆으로 기는 거죠. 오늘 나스닥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1% 상승했습니다. 1%. 근데 그걸 다 까먹고 0.25%로 좀 마감하는 그런 상황이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제 국제유가가 지금 오늘 내렸죠. 어저께 제가 이제 차트를 보였었는데 처음에는 내렸다 올랐었다 그랬잖아요. 근데 오늘 다시 내렸죠. 그래서 4%. 그래서 요 근래에 이란과의 문제, 그렇죠? 이란에서 지금 시위대가 반정부 시위가 있잖아요. 그로 인한 어떤 유가의 지역적 리스크 상승이 지금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됐다, 뭐 이런 해석도 되겠죠. 어쨌든 국제유가가 좀 밀리는 것은 인플레이션의 둔화에 영향을 미칩니다.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유가가 트럼프 때는 계속 안 좋았어요. 트럼프 때는 과거 1기 때도 역시 트럼프 때는 마이너스 40불까지 가는 기염을 됐죠. 그래서 저는 요 자리
요 자리가 되게 중요하다 보거든요. 그 자리가 또 양운의 하단이에요. 그래서 이걸 바닥이라고 이렇게 보면은 이평선을 바닥이라고 막 얘기할 수 있지만 일목으로는 찜찜한 자리, 아직 저점이 안 나왔을 수도 있다, 뭐 이런 해석도 나오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,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. 일단 유가는 약간 눌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 아닐까. 그래서 오늘 4% 밀렸는데 저점을 깨는지 봐야 되는데요. 저는 40불대에서 50불 사이, 이게 사실은 그 트럼프가 원하는 가격일 수 있습니다. 아니면은 이제 시일가스 때문에라도 뭐 60불대는 유지하겠다는데, 사실 세유가스도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엄청 생산하면서 부도가 많이 났잖아요. 그래서 손익분기 점이 많이 내려왔어요.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면 이제 상관없지 않을까, 뭐 그런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요즘 국내장 어마어마하게 강세죠. 뭐 미국 시장은 저리 가라릅니다, 그렇죠?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됐습니다.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됐는데, 이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강하죠.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. 어마어마하게 강한데, 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3차 개정 3법, 그러니까 3차 상법 개정안이죠. 이게 작년 12월에 이제 통과될 줄 알았는데 이게 통과가 안 됐어요. 근데 이제 3월에 통과 가능성이 나오고 있고, 지난번 1차, 2차 상법 개정안이 7월부터 시행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자사주 소각에 대한 기대감,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, 뭐 이런 해석도 좀 하긴 하는데요.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약 4,797까지 왔죠. 예, 어제 종가가 최고가가 되면서 끝났습니다. 또 삼성전자가 뭐 하이닉스가 계속 올라옵니다. 삼성전자 하이닉스 잠깐 뭐 차트를 좀 보면 오늘도 0.5% 지금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, 이 차트를 보시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옵니다. 그렇죠? 코스피 죄송합니다. 삼성전자도 엄청 올랐습니다. 근데 사실 이거 며칠 동안 계속 행보를 했죠. 어제 처음으로 거의 4% 땡겨 버렸죠. 예, 그게 또 국내 시장을 날려버리는 상황이 됐습니다.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가버리면 답이 없는 거죠. 왜냐면 삼성전자 시총이 지난번에 뭐 하이닉스 올라올 때 잠깐 멈출 때 별거 없었지만 지금은 800조가 넘었죠. 800조가 넘었습니다. 그래서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뭐 시장은 안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. 삼성전자가. 근데 삼성전자가 제가 예전에 아마 15만원, 20만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. 일단 15만원 선을 왔어요. 15만원 선 왔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싸움이 나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. 싸움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기술적으로는 소폭 부담감을 줄 수 있는 공간에 있죠. 예, 부담감을 줄 수 있는 공간에 있기 때문에 한번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고요. 코스피가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관이 난리치고 있습니다. 기관이 어저께 1조 3천억을 매수하고요. 외국인이 팔다 안 되니까 3천억을 매수하면서 시장을 막판에 다 끌어올려주는 상황인데, 기관이 뭘까요? 뭘 보고 올라올까요? 기관이 지금 5거래일 동안 2조 샀죠? 그렇죠? 2조? 그리고 3조 3천억이죠? 4조를 샀어요. 4조. 그러니까 지난번에 4조 버리고 고점 부분에서 44조 삽니다. 도대체 왜 이런 매매를 하는지 모르겠는데, 그냥 들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. 들고 있어서 추가로 사면. 그러니까 총알이 부족한가? 4조 정도밖에 없나?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. 왜냐면 지난번에 3조 6, 7천억 샀다가 다시 4조 팔았다가 다시 3조 4조 샀거든요. 그래서 기관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한 순간이긴 한데요. 왜 이런 매매 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어저께 윗끌레 만기였고요. 어저께 윗끌레 만기는 기관의 양세가 항상 크죠. 이제 그 영향을 받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, 기관들의 매매 행태를 계속 지켜봐야 될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시간외 거래를 보시면 기관은 안 사는데 외국인 610억을 파네요. 원래 시간외에서는 이렇게 많이 팔지 않거든요. 600억 정도 안 나오는데 지금 시간에 시작한 지 6분밖에 안 되는데 600억 매도하는 거 보면 오늘은 외국인이 매도를 좀 많이 하려나 하는 생각도 좀 드는 그런 흐름이 있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원달러가 요즘 상당히 변동이 크죠. 변동이 큽니다. 지난번에 12월 23일 날 뭐 엄청 빼고요. 어저께 그 미국 재무부 장관의 발언, 그렇죠? 그에 의해서 밀렸다가 다시 어저께 그 1473원까지 갔다가 1470원 이탈해서 끝났거든요. 근데 여기에서는 또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. 그래서 와, 어마어마하구나. 사실 요거 하락할 때 정부의 발언이 엄청 많죠. 구두개의 뭐 22억 달러 공급해가지고 밀어내기, 무슨 세제 혜택, 그다음에 뭐
연금에 국민연금에 뭐 해외 자산 담보로 해가지고 뭐 환했지 뭐 별 얘기 다 나와가지고 밀어냈거든요. 그거를 뭐 제자리로 바로 돌려버렸습니다. 그리고 그 당시에 서학개미가 약 한 20억 달러 정도가 나갔습니다. 그러니까 이 상황이 아주 특이한 상황인데 어쨌든 한 번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. 원 달러가 어쩌면은 제가 예상했던 월봉상의 세 번째 고점이 없었다. 그 얘기 한번 했었죠. 세 번째 고점을 갈지 진짜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